ASMR 하시나요? 지금 주전부리가 앞에 너무 많아가지고. 오케이. 저희가 오늘은 제가 주리씨 카페 와가지고 녹음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리씨는 제 팟캐스트에 한번 나온 적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거부터 듣고 오세요. 기다릴게요. 기다려요. 네. 듣고 오셨나요? 2시간이 훌쩍 가죠? 그래서 에피소드 5번째 에피소드라고 기억을 하고, 궁금한 게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럼요. 엄청 많이 들었죠. 엄청 많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요. 아 진짜요? 왜냐면 스스로 너무 언어 습관이 잘못 형성되어 있다 이거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정말 막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런 진짜 사소한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약간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되게 자괴감을 느끼고,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했었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사람들이 이게 되게 자주 하는 말이, 나는 내 목소리 절대로 못 듣는다. 진짜 낯간지러워서. 그래서 아직까지 나온 사람 중에 자기 거를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오 진짜요? 나 절대 못 듣는다. 궁금해서라도 듣고 싶지 않아요? 저도 사실 저는 궁금해서 들을 것 같은데 여러 번 들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약간 자해가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주리 씨는 그런 건 없네요. 그러면 자기 목소리를 막 못 듣는다.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맞네. 그래서 뭔가 그냥 제 목소리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처음 비디오를 찍었을 때는 내 목소리가 이렇게 이상한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이상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내 목소리 원래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메라가 익숙한 사람이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익숙하진 않고. 그래서 2번째 또 나온다고 결심을 하셨는데. 네. 처음 했을 때 재밌었으니까 또 맞아요. 나오셨겠죠. 워낙 그리고 이수 씨랑 얘기하는 게 재밌고, 감사합니다. 개코드도 잘 맞고 해서 그냥 이 대화한다 생각해서 재밌게 하려고 또 나왔지요. 제가 사실 주희 씨랑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카페를 그 사이에 새로 오픈을 하셔가지고 주변에 카페를 하는 사람이 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신기해서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오늘 찾아왔는데, 일단 궁금한 거는 어쩌다가 카페를 오픈하셨나요? 이것도 약간 대외적인 게 있고 정말 완전 진실이 있는데, 그거를 살짝 그 중도를 지켜보도록 노력해볼게요. 왜 자꾸 동생 쪽을 읽으니까? 왜냐면은 카페가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대학원 다니다가 취업도 안 하고 그냥 카페 홀랑 했네? 그러니까 좀 맘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좀 홀랑 했네? 그러니까 도피식으로? 도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개인 사업하네 완전 부럽다, 너 막 돈도 많아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은 그냥 혼자서 이렇게 시간 많이 갖고 이러니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말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사실 이 카페는 굉장히 큰 가족사가 섞여 있는 그런 카페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지금 카페를 사실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친동생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중도를 지켜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동생이 약간 새로 시작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뭔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 이후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은 카페를 해보면 어떨까, 커피를 배워서 카페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스스로 생각을 했었고, 근데 처음에는 가족들이 약간 미쳤다, 무슨 카페냐, 카페가 누구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저희는 처음에 동생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너무 가볍게 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좀 사정을 알다 보니까 얘가 정말 좀 갈급한 상황이었고, 그런 걸 좀 알게 돼서 그래, 그러면은 동생이 그런 새로운 출발에 대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족한테는 되게 큰 변화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굉장히 긍정적인.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냥 으쌰으쌰 가족끼리 다 같이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동생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불안했던 거죠. 솔직히 말하면 불안했기 때문에 이제 동생이 저랑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고 먼저 제안을 했는데, 저는 사실 동생이 하려고 했던 거는 좀 펍 겸 일반 카페였는데, 저는 만약에 카페를 한다면 비건이기 때문에 제가 비건 카페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비건 카페를 하고 싶다. 디저트도 비건이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부모님의 의견도 그렇고 좀 대중성도 생각해야 되고, 동생도 같이 하고 이제 제 자본이 들어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럼 기존 카페 형식의 비건 옵션을 넣고 디저트를 어차피 내가 하니까 그럼 비건 디저트를 하게 하면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좀 강제성이 들어간 거라기보다는 제가 대학원 입학하고 나서 채식을 시작을 했었는데, 채식을 시작하고 나서 좀 가치관의 변화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고 그 전에 바로 그때 이수씨랑 할 때가 제가 인턴을 끝내고 나서였나? 인턴을 하고 있을 때인가 끝나고 나선가? 그랬을 거예요. 맞아, 끝내고 나서다. 끝내고 나서였는데 인턴을 하고 있던 인턴이 있었거든요. 이제 뭐 갤러리도 다니면서 인턴도 하고 있었는데, 그 인턴을 하면서 제가 대학원 처음 입학할 때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하고 나서 굉장히 내가 학문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뭐요? 일단 주희 씨가 뭘 공부했는지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대학원에서 예술학을 전공했고요. 이제 뭔가 사회 소수자 예술 같은 걸, 사회 소외계층들의 예술, 장애인이나 정신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예술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그런 거를 이제 서포트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인턴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교만하다는 생각은 왜 했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학문적으로 이거를 더 이야기하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코어의 안에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막상 진짜로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은 이런 게 중요하지, 이런 걸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 처해보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거가 먼저 돼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걸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그림의 떡이나 뭔가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면서 조금 주춤하게 돼서 어떡하지? 나는 그럼 어디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꿈이 방향이 좀 잃어버린 상황이었는데, 이제 카페 제이가 들어오고 그리고 대학원 가면서 채식을 하면서 약간 비건으로 살면서 좀 불편한 점이 많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관련해서도 뭔가 내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터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그러면 내가 후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걸 시작하는 약간 시작점으로 이거를 한번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속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아직 젊으니까 한번 해봐도 되겠다. 뭐 계약 2년이니까 2년 동안 2년짜리예요 이거? 일단 원래 이런 건물 할 때 계약할 때 2년 하니까 그래서 2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럼 아예 막 마음이 없는 일을 일부러 동생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쵸, 그런 강제적으로 한 건 아니고 주희 씨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한 70%의 가능성과 30%의 야망이 터뜨리는 그런 공간. 뭐 10%보다는 높네요. 네. 근데 그러면은 오케이 카페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뭐 네이버에 카페 오픈하는 법 검색할 수도 없고 어디서부터 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사실 저는 굉장히 뭔가 시작하는 걸 주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주변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할 생각을 했냐. 모두 할 마음은 있지만 솔직히 시작을 하기엔 망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걸 어떻게 막 이렇게 준비해서 했냐. 그것도 거의 한 달 정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모든 걸 준비해서 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것 여기 계약하고 장비 다 계약하고. 사고. 근데 네. 동생 때문에 동생이 네. 저는 그거를 굉장히 생각하고 막 이렇게 질질 끌고 이런 스타일인데 동생은 꽂히면 이렇게 탁탁탁 하는 좀 일단 못 먹어도 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부동산 탁탁 뭔가 막 상권도 엄청 보고 막 이렇게 다 이렇게 꼼꼼하게 한 것도 아니었어.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 괜찮네 탁탁탁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쳤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했는데 막상 이런 것도 사실 부동산도 풀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착착착 일정이 돼버린 거예요. 마치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게 다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된 거네요.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죠. 그럼 이제 동생이 여기를 계약을 하고 그럼 그 동안 주리 씨는 뭘 했죠? 저는 이제 인테리어랑 이제 소품이랑 그런 걸 사기 위해서 해외도 갔다 오고 그런 걸 많이 했죠. 네, 태국 갔다 오고 디저트 연구를 했죠. 디저트를 취미로만 조금씩 하다가 이제 파는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확실하게 맛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뭐 그런 베이킹하는 친구들 집에 데리고 와서 막 같이 연습도 해보고 막 해보고 하다가 몇 번은 실패하고 하다가 이제 확실히 자신 있는 것만 팔고 내가 뭔가 다양하게 해서 많이 팔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 확실하게 안정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지금은 품목수를 늘리기보다는 확실한 거를 이제 내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해서 팔고 이렇게 뭔가 굴곡이 없이 기복이 없이 된 거를 팔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자신이 생기고 더 안정적이게 되면 품목을 늘리면서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 뭔가 지금은 돈 욕심이 나서 막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들한테 선보이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 스스로가 더 평정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약간 그런 마인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내놓은 디저트 메뉴에서 지금 저기 전시되어 있는 디저트까지 오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쵸. 메뉴 체인지 막 그런 거. 그렇죠. 많이 변화가 그래요? 있었죠. 거기서 변형도 되고 근데 좀 다행이었던 거는 카페가 그렇게까지 흥하지 않았어서 내가 실험을 하고 조금 바꿔도 사람들이 크게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다양하게 시도해볼 수 있었고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비건 디저트를 파는 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따로 뭐 이렇게 있나요? 얘기할 만한 게. 근데 사람들이 딱히 비건을 잘 몰라요. 비건 그래서 저거를 써놓긴 했거든요. 왜 저희가 비건 디저트고 비건 디저트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써놓긴 했는데 처음엔 저런 게 없었을 때는 그냥 생각 없이 드시기도 하고 설명도 해드리고 했는데 그렇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신기해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뭐 비건이신 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조금 가끔 슬펐던 거는 비건 디저트라고 모르고도 맛있게 드시고 하고 좋은데 저걸 써놓은 이유로 가끔 이게 뒤에서 좀 야 여기 비건이래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야 근데 비건에도 살 안 빠져 막 뚱뚱해져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날 보고 그러는 건가? 내가 살쪄서 약간 이런 마음 아픈 그럴 때도 있고 해서 조금 그럴 때도 있고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써놔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다가도 나중에 설명해 드리면 그렇대 뭐 이렇게 하시고 막 엄청 막 큰 반응은 없네요, 딱히. 그렇죠. 비건이라서 막 이런 거 왜냐면은 저희가 비건 디저트를 팔고 비건 음료가 있지만 사실 우유 음료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드시는 분들은 우유로 드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굳이 두유로 바꾸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종종
그러 막 비건 판다고 해서 비건분들이 엄청 또 많이 오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일반 그냥 회사원 손님이 훨씬 많고 앞에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 어머님들 애들 이런 분들 많이 오시고 근데 좀 비건이고 한다 뭐 쿠키 밀가루 안 쓴다 하니까 어머님들이 오셔서 애기 스콘이랑 쿠키 사서 간식으로 먹이고 가시고 이런 분들 좀 많으시고 이래서 애들이 또 맛있게 먹는 거 보면 기분 좋고 약간 이런 아니 맛있어요. 아 그래요? 감사해요. 특히라고 말하기 좀 웃기긴 한데 오늘 먹어본 게 이거 하나라서 이게 그 병아리 콩으로 만든 맞아요. 쿠키? 원래 쿠키를 그 비건 레시피 중에 원래 쿠키를 병아리 콩으로 많이 해요? 아니요. 그냥 밀가루로 하거나 뭐 곡류를 쓰는데 저는 약간 글루텐 프리로 만들어보고 싶어서 밀가루 안 쓰고 하는 법을 하고 싶어서 그냥 콩 삶아서 갈아서 진짜 맛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제가 카페에서 알바는 해봤지만 카페를 운영을 해본 적은 없어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의 하루 일과가 궁금해요. 처음에 와서 뭘 하는지 중간에 막 짬도 날 거잖아요. 그쵸. 사람 없을 때는 그때 뭐 하는지 그냥 근데 뭐 그러다가 네 그냥 쭉 일단 출근을 딱 하면은 기계를 다 켜요. 그 커피 머신이 예열되는 시간이 있어서 다 커피 머신을 켜고 그 예열되고 하는 시간 동안 디저트를 집에서 해오거든요. 그냥 완성품을 만들어 온다고요? 네. 아니면 반죽 정도만? 완성품을 만들어. 왜냐면은 원래 여기서 다 했었는데 너무 보시다시피 부엌이 엄청 좁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집에 큰 오븐을 사서 집에서 이렇게 베이킹 작업대를 만들어 놓고 집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하고 이제 가져와서 뭐 해동을 해야 될 거는 해동을 하고 아니면 다시 쿠키 같은 것도 여기서 만들어서 쿠키 같은 거 할 거 있으면 굽고 오븐에 싹 넣어놓고 청소를 시작해요. 그래서 청소를 하고 환기시키고 유리창 닦고 하고 나서 이제 오픈 시간이 다음에 이제 커피를 맞추기 시작해요. 이제 저희 그람수랑 시간 같은 걸 좀 맞춰봐야 돼가지고 그런 거 맞추면서 이제 잘 되는지 이런 거를 좀 하고 그쯤 되면은 거의 디저트가 완성이 돼서 세팅을 하고 이제 손님을 맞죠. 아침에 노래 크게 틀어요? 크게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내 귀가 터지지 않을 만큼. 근데 저희 음악을 거의 잔잔한 것만 틀어서 그렇게. 저 옛날에 카페에서 알바했을 때 제가 그 오픈조여가지고 아무도 그러니까 제가 출근해서 한 30분 정도는 저 혼자거든요. 음악 엄청 크게 틀고 춤추면서 저도 그건 그래요. 저도 이제 오픈 음악 이런 매장 음악 틀기 전에는 요즘 빠진 아이돌이 있는데 그 아이돌 여자친구? 아니요. 이달의 소녀요. 아 맞다. 너무하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잡지잖아요. 맞죠? 잡지 이름 아니에요, 맞죠? 아니에요. 아니 잡지 이름인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잡지가 없다고요? 이달의 네, 소녀 그냥 이달의 소녀라는 걸그룹 이름이에요. 잡지 있는데? 아니에요. 진짜 없어요? 네. 뭔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걸그룹 오케이 뭐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노래 좋다고요? 네. 그래서 요즘 그거를 쫙 틀어놓고 혼자서 막 이렇게 내적 무브로 뼈로 춤추면서 춤을 잘 못 춰서 뼈로 춤추면서 마치 내가 이달의 소녀가 된 것 마냥 신나게 청소를 하고 베이킹을 하고. 그 최근에 제가 여기 카페를 대관한다는 어떤 인스타 포스팅인가? 제가 그냥 심심해서 투라이트 인스타 들어가 봤을 때 그 포스팅이 올라와 있던 거를 기억을 해요. 대관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뭐 꼭 안 말해주셔도 되고. 대관 그냥 뭐 비밀까지는 아니고 개인한테 할 때도 있고 뭐 브라이덜 샤워를 하시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파티를 하시는 그런 개인적인 용도로 대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얼마 전에는 독립영화 진짜로? 그리고 어저께는 무슨 영화 촬영인지 뭐 유튜브인지 그런 거 촬영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대관을 해드렸고 어제는. 그런 문의가 종종 오나 봐요? 네. 종종 한 달에 한 2-3번 이상? 진짜요?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관을 해서 벌리는 수익이랑 그 시간 동안 카페 운영을 해서 벌리는 수익이랑 대관이요. 무조건 대관은 사랑입니다. 제발 대관해주세요. 여기서 모임하세요 여러분. 제발. 저 그냥 하루 종일 내드릴 수 있습니다. 대관이 좋은 거구나. 빨리 돈 내세요. 팟캐스트 녹음 대관비 내세요. 드렸잖아요 치즈.
일스 씨가 저한테 뉴욕에서 사온 비건 치즈를 그 치즈가 한국에서 안 파는 맛이에요. 오, 무슨 맛이에요? 프로볼론이란 그게 막 프랑스 단어여가지고 어쨌든 유럽 단어 영어 단어가 아니어서 제가 발음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비건 안 할 때 채식 안 할 때 제가 그 치즈를 많이 서브웨이에서 많이 끼워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번 뉴욕에 가서 슈퍼에서 팔길래 부럽다. 슈퍼에서 그냥 파는 비건 치즈. 아 이번에 제 뉴욕 이제 형 보러 갔다 왔는데 슈퍼에 모든 슈퍼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홀푸드가 좀 유난히 비건 제품을 많이 취급하는 거긴 한데 근데 홀푸드 미국 전역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로 이제 이게 잘 돼 있냐면 이제 냉동식품 코너에 가면은 냉장고 하나가 그냥 다 비건 피자만 팔아요. 아니 비건 섹션도 아니야. 와. 그냥 비건 피자만 파는 냉장고가 따로 있어요. 와, 미국 가야겠네. 그 정도 스케일이에요, 진짜. 부럽다. 아 너무 그냥 도초에 놀려 있어가지고 먹거리가. 아 미국인 만나야 되나? 그래서 시민권을 고민이 갑자기 되네요. 근데 막 싸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슈퍼에서 이렇게 사서 해 먹으면 뭐 괜찮은데 밖에서 나가서 사 먹으면 아무래도 막 싸다는 생각은 아마 안 할 것 같긴 한데. 뉴욕이니까. 그렇죠. 뉴욕이 좀 비싼 것도 있고. 어쨌든 이번에 가서 진짜 원 없이 냉동 피자를 밤마다 한 판씩. 와 부럽다. 살이 하나도 안 찌셨네요. 부럽다. 그럼 대관을 할 때는 네. 완전 꿀이네요. 그쵸. 선물이네 거의. 선물이죠. 거의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죠. 사랑이에요 진짜. 그게 어떻게 그냥 열쇠를 건네주고? 아니요 그냥 네. 뭐 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 네 어제 그 같은 경우는 8시부터 11시 대관이었어가지고 영업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찍 문 열어드리고 8시부터 11시 하시면서 저는 저희 옆에 카페 가가지고 노닥노닥 거리다가 이제 딱 오시면 전화 오세요. 이제 끝났다고 그러면 이제 쏙 가가지고 갔고 만약에 영업시간 안에 대관을 하신다 이러면은 바로 뭐 3시 대관에서 3시에서 6시 대관을 하신다. 아니 그러면은 2시 반쯤에까지만 영업을 하고 좀 정리해서 한 그쯤에 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대관 공지 사항이나 그런 거 알려드리고 저는 이제 나가서 하고 이제 6시쯤에 이제 오시면 다시 이제 영업을 하고 이런 거죠. 이제 밖에는 대관 중입니다. 뭐 6시 반부터 다시 영업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혹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막 스페이스 클라우드라고. 스페이스 클라우드로 하고 있어요. 로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스페이스 클라우드로도 하고 있고 개인 연락도 받고 있고. 그렇죠. 왜냐면 제가 그 전부터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굉장히 애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하면은 분명 여기다 올려야 돼. 근데 스페이스 클라우드가 수수료를 많이 떼가지고 그래요? 10%인가 떼가지고 그리고 걔네가 정산을 한 달에 2번만 해요. 그래서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날짜가 지나야지만 들어오고 해가지고 조금 개인이랑 다이렉트 하는 게 제일 그쵸. 그렇게 하면은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대관하신다고요? 아니요. 그러면은 사실 뭐 이 질문은 어느 정도 주리 씨가 벌써 답을 주신 게 있긴 한데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 카페를 오픈하면서 모든 게 약간 새로운 거잖아요. 네. 사실 저도 예를 들어서 저도 팟캐스트 시작하면서 사실 장비만 해도 뭘 사야 되는지 모르고 이 마이크가 좋은지 저 마이크가 좋은지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가 좋은지 뭐 하나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주리 씨도 카페 오픈하면서 모든 거를 새로 배웠을 것 같은데 배운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냥 뭐가 어려웠고 뭐가 해보니까 좀 재밌고 나랑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일단 크게 2가지인데 뭐라고요? 크게 2가지인데 크게 2가지. 제가 코를 이렇게 잡아서 갑자기 애교 부리는 목소리 되는데 절대 아니고요. 그 2가지인데 커피는 사실 동생이 배웠어요. 동생이 이제 전문 바리스타 통해서 배워서 그걸 저한테 알려줬죠. 그래서 동생한테 엄청 많이 혼났고 너무 못해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라떼 그거 이제 스티밍 하는 거부터 엄청 혼나고 해서 지금은 그래도 잘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잘해요? 지금은 한다. 지금 100점 만점 몇 점? 많이 좋아졌어요? 오케이. 처음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게 동생은 막 마법처럼 너무 쉬워 보였는데 저는 잘 안 돼서
그거를 연습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 베이킹은 사실 취미로 하고 있었지만 스스로 내가 전문가가 아닌 거에 대한 좀 자격지심이 심했거든요. 아 진짜요? 왜냐면은 뭐 내가 뭐 르꼬르동 블루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뭔가 원래 베이킹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정말 그냥 예술학 공부하던 예체능 학생인데 예체능 나부랭이? 예체능 예송합니다였는데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도구 하나하나부터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사야 될지 모르잖아 사실. 그래서 친구가 많이 도와줬어요. 친구가 베이킹 원래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보더니 이거 사야 되고 저거 사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친구가 또 그런 베이킹 도구를 파는 회사에서 일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도와줬었고. 대박이다. 친구가 있다는 게.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또 그런 일을 했어가지고 그런 걸 많이 했고. 근데 그 비건 베이킹을 하잖아요, 주리 씨는. 네. 도구는 막 딱히 큰 차이가 없어요? 네, 도구는 차이가 없는데 네. 이제 친구는 도구로 도움을 줄 수 있었지만 사실 비건 베이킹은 기존 베이킹은 사실 뭐 유튜브나 책이나 이런 걸 통해 자료가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비건 베이킹은 너무 자료가 없어서 해외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이런 질감이나 이런 느낌이나 이런 걸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봤고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베이킹이라는 게 정말 변수가 많더라고요. 그날의 온도, 뭐 오븐의 상태 이런 거에 밀가루가 어떤 걸 쓰는 거에 따라서의 되게 결과물이 다르게 나와서 처음에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어요. 밀가루 다 똑같겠지 이러면서 바꿨는데 엄청 갑자기 안 되고 아니면은 베이킹 파우더 다 써가지고 급하게 앞에 있는 거 사왔는데 이상한 엄청 쌀인 맛이 나고 이렇게 씁쓸한 맛이 나고 이래가지고 이거 하나하나가 근데 다 배우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은 그런 뭘 써야 되고 어떤 걸 사용하고 이런 게 이게 탁탁탁 돼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좀 하다가 내가 그래도 이런 비건 베이킹 원리를 배워보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속성 과정으로 비건 베이킹 배우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좀 배우고 클래스도 들어보고 실제로 그 오프라인 클래스를 들으시죠? 오프라인 클래스 들으면서 좀 배우고 선생님한테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근데 정말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연습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베이킹 스쿨을 다시 들어가고 이럴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사실 베이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베이킹 전문가가 될 생각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정도만 만들 수 있어도 진짜 한평생 맛있는 디저트. 그래서 그냥 뭐 지금 오븐도 그래도 큰 돈 들여서 샀는데 만약에 내가 베이킹을 안 하게 되더라도 내가 가져가서 그냥 시집갈 때 가져가서 내 취미로 하면 되고 언제나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도 이거 테이블도 큰돈 주고 샀는데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거 사려고 이 중앙 테이블 사려고 엄청 시간 오래 끌었거든요. 동생이랑. 근데 이것도 막 야 카페 망해도 이거 나 혼수로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 이런 얘기할 정도로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중고라며요? 아니에요. 이거 새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런 거 사려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오셔서 테이블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처음에는 막 알려줬는데 좀 나중에 되니까 이렇게 힘들게 찾았는데 막 알려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찾았어요? 동생이 찾았어요. 동생. 근데 의외로 그런 검색을 엄청 잘해가지고 은근 이걸 할 때 동생이 많이 도와줬죠. 능력이 있네요, 동생이. 은근 처음에는 이랬는데 제가 몇 번 이렇게 리젝을 하다 보니까 야 누나가 어떤 느낌이구나 이런 걸 좀 잡아가더니 좀 제대로 된 걸 잘 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했어. 베이킹 배우셨고 커피 내리는 것도 배우셨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그러니까 카페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금 내는 법. 그거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첫 세금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한 달 영업하고 내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세무서 사무소를 쓸 일도 없었고 그냥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알아봤던 게 그 국세청이었나? 거기에 연락을 하면은 저 같은 이제 초보 사업자를 위한 멘토를 붙여줘요, 세무사가. 실제로 나와서?
그러니까 연락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근데 저는 결국에는 그 세무사를 쓰지 않고 그냥 강남 세무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직접 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시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 옆에다 두고 제가 뭐 어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그냥 클릭 해가지고 해주셨어요. 근데 뭐 그 정 못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좀 5월이 걱정이 되긴 한데 5월에 또 하거든요. 그거 같이 1년에 2번 신고하는데 이번엔 좀 오래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는 막 사업자 신용카드 이런 것도 없고 막 이랬어가지고 뭔가 더 하고 이럴 게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그때는 오히려 환급 받았어요. 왜냐면은 판 거 한 달 팔았는데 쓴 건 많으니까 더 사실 환급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뭔가 신용카드도 없고 뭐도 없고 이래가지고 부모님 신용카드를 썼는데 부모님 신용카드는 저희 게 아니니까 환급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 체크카드로 막 했던 것들만 환급 받아서 월세 낸 거랑 그래서 소량 한 11만 원 정도 환급 받고 했는데 이번에 5월에는 어떻게 할지 그래도 홈택스로 원래 그거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되게 어려워가지고 처음에 무슨 말인지 단어조차도 모르고 이랬는데 진짜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멘토 세무사 붙여서 하시고 근데 진짜 좀 굴욕이었던 게 제가 세무사 사무소를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수입이 500만 원이 넘지 않는다 거부당했어. 자기네가 해준다고 왔는데 그럼 저희를 해줄 수 없겠다 이러면서 나 한 달도 안 장사했는데 말하면서 무슨 500만 원을 벌어버렸어 말해서 너무하다 그건 진짜.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이 상해가지고 안 써 내가 다 할 거야 말하면서 다음에 500만 원 다시 한번 떠올려요. 그럼 불러서 막 저희와 적합하지 않네요. 500만 원 내려면 카페를 얼마 팔아야 되나? 근데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막 배달의 민족 이제 막 신청하려고 맞아요. 전화 엄청 하고 계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그 메뉴를 어떻게 할지 포장을 어떻게 할지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굉장히 포장재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이 많았고 좀 바뀌고 이런 것도 많았어가지고 지금 아직 생각만 하고 현실이 바빠서 시도 못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사실 택배 그런 것도 하고 싶은데 좀 그 포장재가 문제인 거는 그게 일이 많아져서야 아니면 주리 씨가 약간 환경 같은 걸 조금 생각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후자가 맞죠. 근데 후자 그런 환경 그런 걸 좀 생각해서 하면은 좀 많이 없기도 하고 좀 비싸더라고요, 많이.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급하게 쓸 돈도 많은데 그거에 투자해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그렇게 하면은 포장을 했을 때 매장에서 파는 거보다 좀 지금 파는 것들이 대부분 뭔가 프로스팅이 올라가고 칙비 쿠키고 이러다 보니까 좀 파손이 잘 될 것 같아서 그거를 포장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게 갈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서 그런 게 좀 확실하게 될 때 하는 것도 좀 이게 당장 돈 벌려고 빨리빨리 뭔가 쳐내듯이 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해도 이미 카페 자체가 너무 빠르게 시작됐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천천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서두르고 있지 않은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중종 택배 서비스 안 하냐, 배달 안 하냐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해보려고, 그러니까 소품목으로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제가 옛날에 자주 가던 카페가 지금은 이사를 가서 못 가는데 예전에 살던 집에서 되게 카페가 되게 예뻐요 거기도. 그래서 되게 자주 찾았는데 배달의 민족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여기는 이걸로 장사하는구나. 왜냐면 실제로 저처럼 앉아서 막 컴퓨터로 뭐 일하거나 그런 그 고객이 많다기보다는 거의 다 배달의 민족 장사처럼 보였거든요. 제 눈에는. 맞아요. 근데 이제 한번 그 주문이 나갈 때 제가 딱 유심히 지켜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그 포장지가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음료수를 한번 봉지로 싸고 그 다음에 그 꽉을 또 이제 하나 열어가지고 맞아. 음료수 다 담고 근데 그 음료수가 막 심지어 하나인데도 꽉을 하나 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꽉을 또 비닐봉지를 또 싸고 이제 그 비닐봉지를 이제 건네주면은 그 배달하시는 분이 이제 그걸 집어서 이제 가는데 맞아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진짜 낭비긴 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오토바이 배달이다 보니까 흔들리는 게 많아서 거기서도 이제 배달의 민족 안에서도 패키지를 팔아요. 그런 포장재를. 자기 거 홈페이지에서 가서 사라고 막 그때 얘기하던데. 맞아요. 그게 이제 봤는데 굉장히 뭐가 많더라고요. 그 음료도 막 실링해야 되고 뭔가 비닐, 플라스틱 이미 카페에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안 쓰려고 해도 뭐 뚜껑이라든지 이런 최대한 플라스틱 안 쓰려고 아이스컵을 플라스틱으로 안 쓰고 핫쿨 겸용 종이컵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뭐 최대한 네 그런 게 찾아보다 보니까 좀 새로 개발됐었더라고요. 저 처음 했을 때.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이거 하자 이래가지고 이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고 있는데 뭔가 최대한 줄여보려고 해도 아무래도 사람들은 가져갈 때 좀 안정성이나 자기가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걸 맞춰주려고 하다 보면은 플라스틱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어쩔 거야 너네가 뭐 이렇게 뭐 용기를 가져도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고객 니즈를 맞춰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니즈에 내 의사도 맞추면서 니즈를 맞추기에 그런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알아보는 시간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게 되게 어렵다. 그쵸. 그거 고민하다가 보면은 계속 시간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엘 씨는 지금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인데 또 지키고 싶은 가치는 또 있고. 그래서 가족들이랑 좀 그런 충돌이 많은 것 같아요. 장사하는 거냐 기부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런 거 다 하나하나 따져서 하면은 뭐가 남냐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좀 다른 장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순이익에 그냥 맞춰서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다가 놓치는 가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오히려 지키고 좀 할 때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서 그런 거 좀 천천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손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예 뭐 테이크아웃을 안 해. 자기가 용기를 가져와야지만 테이크아웃이 가능. 실제로 그런데 맞아요. 더 피커? 그 성수 쪽에 더 피커는 아예 테이크아웃을 안 하는데 거긴 제로 웨이스트. 네 맞아요. 그래서 용기를 가져와야만 테이크아웃을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손님 입장에서 되게 불편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가치를 지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찾게 되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안에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면 아예 진짜 더피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남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엄청 금수저라서 그렇게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뭔가 남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했다간 정말 문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도를 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선 안에서는 일단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텀블러 가지고 오는 손님들도 있어요? 네. 있긴 있어요? 가끔 뭔가 그런 환경적인 이슈 생각 안 하시는 분 같은데도 그냥 원래 버릇처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가끔 있어요. 그럴 때 할인해줘요? 그럴 땐 테이크아웃 할인을 해드리고 500원 할인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되게 여러 가지 인생 스킬들을 배우셨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엄마도 그런 얘기 했어요. 엄마가 이걸 시작했을 때 약간 용기를 주려고 했었던 말인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만약에 망해도 너네가 무슨 비즈니스 스쿨 갔다 온 거보단 싸니까 그런 거 가서도 학문으로 배우는 거랑 실제로 배우는 거랑 네가 세금 계산하고 이렇게 손님 대하고 이런 거 만드는 거 다 배우는 더 값지다. 약간 이런 거를 젊었을 때 배워보는 게 더 값지니까 약간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 나 비즈니스 스쿨 갔다 온 건데 더 현실적인 걸 배운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진짜 그게 맞는 말인 것 같네요. 그쵸? 진짜 이게 사실 현실이니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하버드까지는 모르겠는데 서강대 정도. 서강대 갑분서.
서강대 미안. 미안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남자친구가 서강대인데. 아 진짜로? 이게 절대로 들려주면. 그래서 자꾸 막 나한테 막 카페 자문을 해주겠다 그랬다. 뭔가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했거든요. 공대생인데. 책으로 배운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아닌가? 그쵸. 그래가지고 막 원가 계산은 하고 있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약간 수포자라서 그런 거가 들어오면 막 머리가 아파서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이러면서 하는데 그래도 해주겠다면 뭐 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그래 해줘. 하지 마. 네 알아서 할게.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스킬들을 배우셨고, 근데 진짜 못 해먹겠다. 때려치고 싶다. 이럴 때도 분명 있을 거잖아요. 사실 모든 일이 뭐 그럴 때가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카페 운영의 경우 언제 주로 이제 그런 욕구가 생기나요? 비교적 초반에 좀 그런 생각을, 지금은 조금 그래도 마음이 편해졌는데 초반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좀 많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 초반에는 동생이랑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이거를 맞춰가는 시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두 개의 자아가 정말 다른 두 명인데 취향도 성격도 너무 다른데 그 둘이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마찰이 많았어요. 뭐 하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용기라든지 소품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하나 할 때도 되게 마찰이 심했고, 이제 둘 다 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정말 답답하죠. 쟤도 답답했을 거고 저도 답답했을 거고, 이럴 때는 진짜 내가 뭐 하려고 이런 거 하냐, 진짜 다 때려치자. 가끔 막 야 나 안 해, 야 나 3월까지만 안 해 이러면 동생이 먼저 안 해. 미안하다, 같이 그냥 열심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많은데 다 때려치고 싶고 막 가끔 크게 싸우고 이러는데 그럴 때 가장 그만두고 싶고, 초반이나 지금도 가끔 엄마가 그런 얘기 하는데 약간 엄마가 꿈꾸는 제 미래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누군가는 들으면 약간 기분 나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엄마는 약간 엄마가 꿈꾸는 제 미래의 모습은 좀 커리어 우먼 같은 거였는데, 제가 막 베이킹 하는 사람을 뭐 낮게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엄마는 약간 옛날부터 제가 손 상할까봐 설거지도 잘 안 시키고 약간 손 관리 잘하고 그러니까 제가 몸이 상하는 걸 별로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고생하는 걸 원치 않았어가지고, 그렇다고 저희 집에 뭔가 잘 살고 막 절대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엄마는 내가 좀 더 편하게 좀 그렇게 살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가끔 약간 찡하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거 안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약간 엄마가 꿈꾸는 내 모습은 좀 커리어 우먼에 자기 거 좀 진취적이게 하고 약간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부엌일 한다고 자꾸 손 상하고 손 다 겨울에 다쳐서 막 피나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거면서 좀 마음이 안타깝다.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까 취업해보면 어때?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저는 그 입장에서 엄마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상 시작했는데 그럼 어쩌라고,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하고 싶어서 막 시작한 거로 보일 텐데 금방 포기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도 싫고, 엄마가 날 안 믿어주는 것 같고, 그냥 뭐 취업이 지금 한다고 막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 때문에 왜 자꾸 나한테 막상 시작했는데 자꾸 그만두고 취업하라고 말을 하는 게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네, 마음 상하겠다.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데 일단은 뭐 시작했으니까 2년은 버텨야죠. 2천만 원은 돌려받아야 되니까.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떤 얘기하는지는 저도 당연히 무슨 얘기는 알죠. 저도 엄마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아줌마 일수? 아줌마 일수? 주리 씨한테 예전에 일수라는 단어가 이제 돈 빌려주는 단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잖아요. 그래서 길바닥에 제 명함이 널려 있어서, 근데 한 번은 되게 레어템을 제가 발견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주리 씨한테 보내줬는데,
일수 씨 어머니가 아줌마 일수, 제가 이게 처음부터 얘기하면은 카페고 가로수길에다 보니까 명함을 이제 오토바이 타시면서 찌라시를 이렇게 뿌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돈 빌려주는 그 일수 명함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걸 계속 줍는데 한 5개가 쌓여 있어. 그래서 아침마다 이거 왜 자꾸 쓰레기 던지는 거야 이러면서 줍는데 다 일수, 뭐 세상에 이런 일수 뭐 이런 거 있어서 너무 웃겨가지고 일수 씨한테 찍어서 일수 씨 명함 좀 그만 뿌리세요 이렇게 보내니까 일수 씨가 갑자기 사진 하나를 딱 보내더니 일수 씨 어머니가 아줌마 일수 이렇게 딱 들고 있는 사진을 딱 보내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그거를 엄빠랑 부산 여행 갔을 때 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지금까지 수많은 일수를 봤지만 이건 진짜 레어템이다. 이건 소장 가치가 있다. 그래서 주워가지고 옆에 마침 엄마가 있어가지고 엄마 이거 들어라. 그래서 사진을 찍었죠. 너무 잘 어울려서 깜짝 놀라서 정말 일순의 아줌마 이런 느낌이어서 정말 일수 씨 어머니가 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이 너무 위화감이 없는 사진이었어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저는 사실 일수 아줌마면 더할 나위 없을 텐데 맞아. 아줌마 일수 어쩔 수 없죠. 주어가 바뀌었네.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진지한 얘기할 엄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사실 제가 지금 이 팟캐스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90%는 지지를 해주거든요. 오, 90%나? 네. 근데 간혹가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되게 갑자기 진지한 분위기를 잡아서 저한테 사실 거의 어떨 때냐면은 아줌마들 모임에 갔다 와서 맞아 비교될 때 이제 다른 이제 엄마들 아들 딸들은 어디 취업했다 뭐 연봉이 몇 억이다 뭐 등등등등 얘기.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그런 거에 막 흔들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거 할 수 있는 거고. 근데도 이제 사람인지라 엄마도 아들이 이제 번듯한 직장에 취업을 해서 남들이 소위 이제 정상 궤도라고 규정을 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이제 그런 모임에 나가서 이제 말하기도 편하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을 또 아줌마들한테 설명하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이거 뭐야 이게 채식도 설명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팟캐스트까지 설명하려면 어떻게 지금 그래가지고 엄마 딴에는 이제 이게 조금 좀 모양이 구겨지는 너무 과한 표현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그런 모임에 갔다 와서 엄마가 저를 앉혀두고 자기 이제 속마음을 털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모습은 사실 뭐 이런 거다. 약간 주리 씨 엄마가 주리 씨한테 하는 그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주리 씨 어머니 눈에는 주리 씨가 지금 하는 일이 부엌일 소위 말해서 이제 육체적인 노동 뭐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되게 어려운 일 같거든요. 카페 운영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갖춰야 될 기술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뭐 세금도 알아야 되고 이게 그냥 막 계속 부엌에서 막 만지작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세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뭐 고객을 응대하는 뭐 이런 피플 스킬도 있어야 되고 아무튼 뭐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의 기술을 갖춰야지 이게 가능한 그 업이잖아요.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솔직히 그 자신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말씀에서 좀 동의가 안 가요. 그래서 되게 이게 사실 커리어 우먼이 딴 게 아니라 이게 커리어 우먼이지 뭐 회사에서 9시부터 6시까지 궁뎅이로 의자 앉아 있는다고 커리어 우먼이 아니잖아요. 물론 9 to 6를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엄마는 그런 거죠. 엄마도 이제 남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번듯한 직장에 내가 한 번쯤은 그냥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넌 그런 거 욕심 안 나니? 이렇게 제가 그런 거에 딱히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냥 저는 어릴 때부터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엄마가 반장 선거 나가보면 어때? 이러면 그런 걸 왜 피곤하게 그러니까 이랬대. 초등학교 때 내가 그랬다는 거야.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가 와 진짜 얘는 욕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막 이렇게 드러내고 이런 거 별로 욕심이 없는 애구나 이런 생각을 엄마 어릴 때 했대요. 근데 엄마는 이제 막 취업 준비 열심히 해서 좀 남들이 말하기에 좀 번듯한 대기업 이런 데 들어가서 너가 그런 좀 진취적인 삶을 사는데 욕심이 없니? 라고 너는 그런 게 욕심이 안 나 속상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서
뭐 나도 그런데 가면 좋지만 그냥 뭐 안 가도 상관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는 좀 그런 게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속상하신 것 같네요. 줄씨보다. 엄마는 어릴 때부터 그런 저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첫째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엄마는 그렇죠. 네. 제가 진짜 아이를 가지는 게 무서운 게 내가 내 욕망을 아이한테 투영해서 실망할까봐. 그게 저는 진짜 내가 과연 아이를 가질 그릇이 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어머니처럼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내 애를 가지면은. 저도 솔직히 안 그럴 자신은 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쿨하게 얘기하지만 내 애가 그런다면은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그 명상 가서 만났던 친구 한 명이 사실 말이 친구지 46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캐나다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영어는 존대도 없고 하니까 완전 친구처럼 편하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유튜버예요. 영어 가르치는 이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되게 유명하더라고. 누구예요? 채널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그 사람 이름은 이제 애덤이라는 친구였는데. 아니다. 아니다. 꽤 유명하더라고요. 알 수도 있어요. 100만 넘어요. 조회수. 구독자. 영어 가르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사람한테 이제 46이면은 결혼을 했어요. 뭐 와이프 이렇게 얘기하길래 결혼을 했는데 그럼 아이가 있나? 해서 제가 아이언니 물어봤어요. 없대요. 딩크족이. 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 좀 하다가 그래서 그 친구가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되게 재미있는 얘기였는데 아이를 자기는 가질 생각이 없는 게 왜냐면은 내 아이 그러니까 내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그냥 얘는 그냥 얘대로의 사람인 거고 내가 컨트롤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그냥 그 어떤 독립된 개인을 내가 이 세상에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를 가져도 나는 이 사람의 인생을 터치해서는 안 되고 하고 싶다고 할 수도 없고 사실 내 말 들을 것도 아니니까. 아무튼 막 완전히 그냥 되게 그런 시선은 되게 새로워가지고 저한테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라는 건 일본어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제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도 이제 부모 아이의 그 어떤 유대관계도 있고 해서 부모가 어느 정도 원하는 걸 아이에게 해주고 그 보답으로 아이도 부모가 원하는 거 어느 정도 뭐 이런 그게 기저에 깔려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친구의 나는 나고 아이는 아이고 그냥 나도 어떤 나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고 내가 만약 아이를 낳는다면 그냥 걔도 그냥 지 인생이 지 인생이고 뭐 그렇게 아예 그냥 그렇게 보더라고요. 되게 되게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쿨하게 하면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주변에서 그렇지 않은 환경이면은 자꾸 내가 혹시 아이를 잘못 키우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그냥 냅두고 그 의식주만 채워준다면은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의 그런 것만 해주고 정말 맘대로 자기가 잘할 수 있게 해줄 수는 있지만 물론 어릴 때는 분명히 돌봐야 되고 그런 건 맞지만 이제 교육이나 그런 거에서 억지로 막 시키거나 아니면은 하기 싫은데 강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상관없는데 물론 그런 부모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 있다 보니까 이 동네가 좀 교육열이 심한 동네고 저도 그런 동네에서 자랐고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게 당연하고 막 이랬는데 전 시각디자인과를 학부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술 전공했기 때문에 과학이 필요 없었거든요. 사실 과학을 안 해도 되는데 주변에서 다 과학하고 수학학원 보내고 하니까 엄마 심지어 날 과학학원에 보낸 적이 있어. 정말 필요가 없는데 나 생물 3점 맞았는데 엄마 과학학원에 보낸 거야. 근데 난 대학 입시에 생물 점수가 1도 필요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냥 이 비교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애를 좀 이렇게 닥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환경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시골에서 정말 아이를 이제 방목해서 자유롭게 키우고 비교 대상이 없고 하면은 한데 이제 아까 이수 씨가 말한 학부모 모임 아니면 친구들 뭐 잘 나가고 뭐 이런 거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런 모임에 나가거나 아니면 내 친구가 너무 잘났거나 막 이러면은 솔직히 내 자존감이 아무리 세도 살짝은 조금 부러운데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네, 맞아. 진짜로. 그래서 뭔가 아이를 키울 때 좀 시골이나 아니면은 그런 시골에 가둬두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좀 자기 정체성을 좀 할 때까지는 그런 학원이나 뭐 이런 데서 좀 먼 곳에서 키우고 싶다. 제가 만약에 애를 키운다면 그런 마음도 있다가도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부러워했던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워했던 애들이 부모가 이민 세대인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1세대 미국인? 아니 1세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 멕시칸이야. 근데 이제 건너와서 애들이 스페니쉬를 할 수 있고 영어도 너무 잘해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인인데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을 1세대 미국인. 아 그래요? 네. 그럼 걔네들이 스페니쉬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유엔에 가고 싶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유엔에 뭐 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영어는 당연히 잘해야 되고 걔네가 지정해준 언어 4가지 중에서 뭐 하나를 또 되게 엄청 잘해야 돼. 근데 거기 뭐 스페니쉬, 프렌치 또 뭐였지? 중국어 또 하나 뭐 있었는데 하여튼 뭐 아니 이탈리아였나?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4가지가 있었는데 뭐 걔는 이미 2가지가 된 거잖아요. 그거 외에 또 뭐 30살 이전에 석사였나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런 거 근데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나는 일단 영어도 못하는데 스페니쉬는 더 못해. 뭐 이런 거니까 이미 시작 전부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내가 아이를 가진다면은 어렸을 때 외국에서라도 잠깐 살고 오면 정말 좋겠다. 그럼 그 아이 인생이 너무 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고 저는 어렸을 때 그거에 대한 자격지심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내 애는 그래도 영어 하나만큼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부럽기도 했고 그런 애들이 너무 부러웠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그 언어를 하나 잘한다는 게 너무 크더라고요. 저한테는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 가지는 것도 내 욕심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부족했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이 친구가 하면은 이게 편한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채워주고 싶은 욕망? 그런 게 있었어. 사실 뭐 주리 씨 어머니가 주리 씨를 걱정하는 것도 뭐 그런 비슷한 마음에서 그쵸? 하는 걱정들이겠네요. 진짜 그냥 주리 씨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그거 진짜 어렵네요. 그렇게 어려운 게 많아. 카페 이런 것도 어렵고 다 어려워. 쉬운 게 없어요. 인생에 쉬운 건 없어. 저희가 이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질문이 뭐였냐면은 때려치고 싶을 때가 언제냐. 맞아. 그러다가 엄마 얘기가 나왔나? 주리 씨가 엄마. 맞아요. 그럼 그거 이 얘기 말고도 그거 말고도 카페 하면서 또 힘든 거. 구체적으로 힘든 건 없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오픈 영업시간 내내 카페에 있었거든요. 둘 다 너무 이 카페 일 업무를 잘 못해서 하루 종일 있어서 이거를 익히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계속 지속되고 베이킹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니까 막 동생이랑도 하루 종일 붙어있고 이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3월부터인가? 3월 말부터인가? 그때부터 시간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10시 영업으로 바꿔서 12시부터 5시까지 하고 동생은 5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영업을 나누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훨씬 삶의 질이 좋아져가지고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약간 살짝 거리를 두니까 너무 좋고 이제 조금씩 맞춰가고 있는 익숙해져서 이제 저는 좀 그 12시에 시작을 하지만 그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집이 굉장히 먼 곳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거의 뭐 한 9시쯤에는 출발을 해야지 이제 와서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9시에 출발한다지만 거의 한 6시 반, 7시에 일어나서 베이킹을 하고 이제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저는 거의 뭐 한 6시부터 5시까지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거죠. 5시 집에 가면
어영부영 6시 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하고 저녁 먹고 어쩌지 하다 보면 이미 12시간 이런 거네요, 사실. 기절 그런 거죠. 그런 거니까 이제 뭐 좀 지치고 있는 건데 좀 익숙해지니까 그 전에는 정말 세수할 힘도 없이 그냥 쓰러져서 잤는데 지금도 세수는 잘 안 하지만 어제도 사실 세수를 안 하고 잤는데 애들이 정말 심각하다. 빨리 로봇 세수해주는 로봇 발명해야 된다고 피부가 썩고 있어요. 와, 근데 12시간 일하려면 진짜 일단 체력이 받쳐줘야 되고 맞아요. 체력이 받쳐주려면 일단 건강해야 되잖아요. 몸 관리를 어떻게 따로 하세요? 좀 잘 먹고. 제가 2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에 감기에 걸렸어요. 코감기에.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떨어지긴 했는데 제가 퇴직하면서 감기에 걸려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독감에 걸렸을 때 저만 괜찮았을 정도로 면역력이 좋았는데 몸이 힘드니까 딱 걸리더라고요. 12시간 일한다. 빡세다. 괜찮아요. 그냥 뭔가 삶이 되고 남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일이 되니까. 옛날에 갤러리 같은 데서 일할 때 대표님이 굉장히 까다로우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성품이 까다로운 게 아니고 뭐 하나하나를 하는데 되게 까다로워서 저는 일하는 입장이니까 뭐 저거가 까다로우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입장이 철저하게 이해가 돼요. 왜 자기 거니까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구나. 나는 제 3자 입장이니까 그냥 뭐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대표님이 그때 카페 놀러 오셨을 때 대표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쵸 주리씨 쉽지 않다니까 자영업이 말하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곤 했어요. 쉽지 않아. 하나하나도 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조심스러운 그런 게 있어. 자기 거니까. 그 동생분이 지금 저기 계셔가지고 네, 이 얘기를 근데 지금 다행히도 이어폰을 끼고 다행이네. 뭘 보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빨리 안 들을 때 후딱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동생이랑 같이 일하는 거 그러니까 친구랑 일하는 거랑 또 다를 것 같고 맞아. 남이랑 일하는 것도 다를 것 같고 근데 가족이랑 일하는 거는 좀 되게 되게 미묘한 뭐 어떤 조율을 많이 해 나가야 될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좋은 것도 있고 그냥 의지할 수 있고 맞아요. 좋은 점은 좀 남한테 못하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돈 떼먹을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일단 많이 떼먹었고 많이 떼먹었고 일단 좀 좋은 점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속마음을 정말 현실적으로 터놓을 수 있고 못할 말도 할 수 있고 나 너 싫어 이런 거 막 짜증난다 죽고 싶냐 이런 말 많이 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뭐 화풀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막 마음 상하게 하는 일 있으면 그거를 좀 직접적이게 이야기하고 그걸 바로바로 풀 수 있고 막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지 이런 거 전혀 없고 원래도 이렇게 직접적이게 서로 말하던 스타일이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일단은 내 편? 어떻게 해도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도 쟤는 제 동생이니까 뭐 배신 때릴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뭐 우리가 대기업 막 사장 아들 딸 막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배신을 때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배신 때릴 가치가 없어. 때릴 가치가 없어서 때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의지할 수 있고 그런 건 좋은데 나쁜 점이 있다면은 타인에게 안 할 짓들을 하는 거죠. 뭐 시간 약속을 어긴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뭔가 사소하게 인간 대 인간으로 기본적이게 지켜야 될 가치들이 있는데 그런 거가 이제 막 다뤄지는 거죠. 그냥 나 오늘 뭐 어떻게 할래 뭐 어쩌고 하면서 근데 그게 타인이거나 이게 알바생이거나 그랬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남용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많이 싸웠죠. 이거 너가 알바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거 할 수 있겠었냐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좋은 것도 있어요. 휴가 같은 것들도 이제 좀 조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5월 말에 대만 여행을 갑니다. 그건 합의된 내용인가요? 그럼요. 오케이. 일방적인 합의. 아니 동생도 가요. 5월 초에 가고 이제 제가 5월 말에 가고. 오케이. 대만 가요? 응? 대만. 저는 대만. 대만은 가서 뭐예요? 비건 먹방 찍고 이제 좋겠다. 비건 대만 친구 있어서 저번에 놀러 온 친구? 맞아요. 그 친구가 뭐 계속 놀러 오라고 했었는데 갈 기회가 생겨서 가서 뭐 밥 한 끼 먹으려고. 대만 어디로 가요? 타이페이.
대만도 제가 대만을 여러 번 가보긴 했는데 아니 근데 비건 안 할 때여가지고 비건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는데. 네, 비건 그런 식당 말고 꼭 가봐야 되는 그런 거 있나요? 지우펀? 거기는 가려고 하는데. 아, 그 센가치로? 맞아요. 거기 못 가봤어요, 저. 아, 진짜요? 네. 거기 근데 정말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좋아하는데 사람 너무 많아서 지옥펀이라고 사람들이. 지옥펀. 지옥펀. 잘 지었다. 냄새 난다고. 취두부 냄새? 뭐 이런 게 엄청 심하다고. 근데 사진으로만 봤을 땐 진짜 신비하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 많아가지고 그 느낌 못 낸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전 5월에 가니까 그렇게까지 성수기는 아닌가 싶어서. 5월? 5월 말 6월 초니까. 어느 정도 가요? 며칠 가요? 4일, 3박 4일. 3박 4일? 저는 사실 대만 남쪽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가지고 그 거의 남쪽 끝에 이제 컨딩이라는 약간 서핑 그 휴양지가 있어요. 도시 자체가 거의 아시아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우와. 파도가 되게 좋은가 봐요. 저는 서핑 안 해서 잘 모르긴 한데 어쨌든 제가 그때 그 어떤 호스텔에서 잠깐 일해가지고 그쪽 동네는 이제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정보가 타이페이는 잘 몰라요. 네. 타이페이는 안 가보셨어요? 타이페이에서도 있긴 있었는데 그때 막 많이 다니지 않았어요. 이거 근데 그 박물관 진짜 한번 가긴 가야 돼요. 어디? 고궁 박물관? 네, 거기에도 있긴 하던데. 대만의 루브르인가요? 거의 그 정도. 네. 대만의 루브르. 그리고 거기에서 좀 잘 유명하게 알려진 이제 것 중에 약간 현미경으로 봐야지 어떤 조각품이에요. 돌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조그마한 돌멩이 안에다가 진짜 미세하게 조각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은 진짜 어떤 도시 전체를 막 조각을 해놨는데 이게 약간 이 손톱에 점 보이죠? 네. 이거를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 안에 도시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났지? 보면 깜짝 놀라요, 진짜. 제가 꼭 보고 올게요, 이거는. 그게 좀 신기해서 저는. 리스트에 넣어놔야겠다. 좋아요. 나름 비건 성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먹고 오려고요. 중국말 좀 가셔야겠네요. 네 치팔로마 말을 못하네. 발음 조심하시고요. 잘못하면 싸움 날 수도. 화장실이 어디예요가 뭐예요? 화장실이. 厕所在哪里? 네? 네? 厕所在哪里? 그거 못 가. 이거 녹음해서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플랜카드 가져가. 바퀴 홍보도 하고. 겸사겸사. 겸사겸사. 영어 잘하겠죠? 그 사람. 영어 못할 거예요. 그냥 가져가야 돼. 요즘에 그런 비건 커뮤니티 가니까 외국 커뮤니티 가니까 그런 V 카드 해가지고 뭐 비건들이 식당 가서 쓰는 말들 있잖아요. 뭐 고기 빼주세요. 이거 뭐 계란 들어가나요? 이런 식으로 그런 말들을 이렇게 모든 언어로 다 번역해가지고 해놓은 카드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중국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인쇄해서 오려가려고. 좋다. 거기는 진짜 잘 통할 것 같네요.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자꾸 이제 새끼로 빠져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 아까 그 가족이랑 일하니까 편한 건 편하고 오히려 조금 더 남한테는 안 그럴 것도 가족한테는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아직 잘 이어폰을 끼고 계시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3 아, 나 왜 요즘 기억력이 디지털 치매 현저하게 안 좋아가지고. 디지털 치매. 아, 이거 진짜 나 이거 얘기 좀 하고 있어봐요. 저 생각 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가로수길의 트루라이트입니다. 트루라이트 파케 하나 오픈하는 거 어때요? 제가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뭔 소리예요? 말 잘해요. 적어도 나보단 잘해. 오케이, 기억났어. 고맙습니다. 기억났어요. 이게 한 10초가 걸리는구나. 와, 진짜 걱정스럽네. 어쨌든 저도 최근에 이걸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뉴욕에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막 이 친구 저 친구 선물 다 사왔어요. 제가 뭐 비싼 걸 사온 건 아니지만 그 친구 생각을 해서 나 얘 이 정도 비건 치즈라든지 그렇지 이쯤 만날 사람이니까 뭐 하나 사가야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되게 여러 명 친구의 선물을 다 사왔는데 가족 선물 하나도 안 산 거예요. 엄마 거는 사왔는데 아빠 걸 안 사왔어. 왜 엄마 거는 제가 왜 샀냐면은 그냥 마침 있었어요. 그게 엄마가 좋아할 만한 게. 그래서 그 가게에 들어가서 있길래 산 거고 좀 운이 좋았던 거고 어떻게 보면. 근데 아빠 거는 제가 시간을 못 냈어요. 못 냈는지 안 냈는지 뭐 그렇게 살 게 많은 뉴욕에서. 근데 아빠가 조금 아빠가 이제 쇼핑을 하는 그 스타일이랑 제가 이제 좋아하는 아이템들이랑은 좀 많이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 아빠가 좋아할 만한 걸 파는 그쪽 동네를 제가 안 갔어요. 사실 핑계이긴 한데 근데 제가 뉴욕에 되게 2주나 있었는데 진짜 막 한 달에 한 번 보는 친구 선물은 사오면서 매일 한지봉알에서는 아빠 선물은 안 사온 거예요. 그럴 땐 먹을 거 주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저는 근데 사실 항상 크리스마스나 뭐 생신 되면은 엄마 선물 사기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아빠는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 양말, 넥타이도 한두 번이지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사세요? 아빠 선물 보통? 나는 항상 고민이. 저희 아빠는 명품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확고해요. 선물 하나의 브랜드 또 아니야. 그냥 명품이면 돼. 네. 그래서 근데 저는 명품을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게 다 핑계죠 사실. 그렇게 5번가가 가까웠을 텐데 지금 5번가 기승전 5번가 아니에요? 지나친 적도 한두 번 아니고 그냥 마음을 안 낸 거죠. 그래서 근데 집에 와서 이제 짐을 푸는데 이것저것 꺼내면서 그래서 아빠가 야 너 내 거는 뭐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맴짓. 사실 그 전날 이게 이제 뉴욕 떠나기 그 전날 마지막 날쯤에 제가 아빠 선물 사야지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두고 이제 눈에 보이면 사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결국 이제 못 찾은 거예요. 뭐 이것저것 하다가 시간 다 갔고 그래서 결국 이제 아빠 선물 뭐 없냐 했을 때 제가 뭐 없다. 근데 그게 진짜 아빠는 뭐 그냥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고 뭐 심지어 실제로 아무렇지 않았을 수도 있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괘씸한 거예요 제 자신이. 진짜 친구 선물들은 진짜 기를 쓰고 사력을 다해서 안 까먹으려고 뭐라도 하나 사왔는데 어떻게 내가 아빠를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을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홀히 해도 되니까 약간 이런 게 기저에 깔려 있었지 않았나. 가족이니까. 맞아. 근데 가족이면 사실 더 잘해야 되는데 친구야 뭐 오고 가는 게 친구지만 가족은 이렇게 평생 붙어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더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였어야지 어떻게 내가 이거를 빠뜨릴 수 있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번에. 맞아. 저도 여행 갔을 때 보통은 가족을 그냥 묶어서 생각을 해서 친구들은 뭐 이거 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족은 그래 4명이니까 뭐 그냥 뭐 이렇게 먹을 거 하나 막 이런 식으로 나눠 먹어야 이런 식으로 좀 더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참 희한해요. 근데 왜 그럴까? 내 뉴욕 가서 아빠 거 안 사온 거 좀 심했다. 명품을 그렇게 솔직히 진짜. 양말 하나라도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아니요. 진짜 저는 이번 건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지금이라 늦지 않았어요. 압구정 현대백화점에 돈이 없어. 아빠 카드로 사. 셀프 선물. 아빠 돈으로 샀어. 어쨌든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이번에 좀 각인을 한 것 같아요 머릿속에.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샤넬 립스틱이라도 바르실 일이 없겠지만 립스틱이라도 명품이니까 샤넬. 이제 카페 얘기를 조금 매듭을 짓고 싶은데 일단 앞으로의 계획
2년 계약이 돼 있으니까 2년은 뭐 존버하시겠네요. 네, 존버해야죠. 계약금 받아야죠. 와 근데 2년이면은 근데 주희 씨는 약간 조금 여기서 조금 더 뭔가 실험적인 걸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카페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좀 시도해보고 싶은 프로젝트 뭐 그런 좀 계획 같은 게 있어요? 네, 있어요. 뭐요? 저는 일단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클래스나 프리마켓이나 뭐 이런 거나 그런 걸 하고 싶고 아니면 좀 우리 프랑스 수업하기로 했잖아. 대관비 되세요. 아니 그런 거나 아니면 대관도 그 중에 하나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처음에 생각했을 때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좀 그런 월간으로 파는 물건을 좀 바꿔서 좀 우리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뭔가를 팔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좀 비건 가치관이나 좀 환경적인 이슈 그런 걸 좀 생각하는 브랜드, 신생 브랜드 좀 회사 말고 개인이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컨택을 해서 저희 여기서 좀 한 달 동안 전시를 하고 좀 팔고 좀 수익을 나누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오프라인 매장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좀 컨택을 해서 그거 월간으로 좀 보여주고 이런 걸 하면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 실현하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 하고 싶은데 사실 카페 일이 좀 바빴어서 그걸 좀 신경을 못 썼는데 처음에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클래스 같은 것도 제가 되게 자존감이 낮은가 봐요. 그런 클래스 같은 것도 막 해보라고 사람들이 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내가 뭐라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사람들을 초빙해서 할 수도 있는데 만약 가르치면 뭘 가르치고 싶으시네요? 저요? 비밀이에요. 아 뭐야? 그런 거 좀 하고 싶고 플리마켓도 하면 되게 재밌겠다. 만약에 저희는 오히려 토요일이 좀 장사가 덜 돼서 아 그래요? 왜냐면 직장인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토요일 날은 좀 찾아오시는 분들 빼고는 막 이렇게 크게 손님은 별로 없어가지고 차라리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쉬니까 그때 플리마켓 같은 거를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뭔가 아나바다 운동 같은 거 해도 될 것 같고 괜찮다. 재밌는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작점을 잘 모르겠어서 좀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예 토일은 카페로 활용을 안 하고 공간을 아예 그냥 다른 용도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일수 씨 뭐 파실래요? 저요? 팔 게 몸뚱이밖에 없네요. 장기. 장기 매매. 콩팥 팝니다. 늘어놓고. 콩팥. 아 근데 공간이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뭔가 좀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이 팟캐로 성공하면은 공개 방송. 저 진짜 해보고 싶어요. 아니 저 진짜 왜냐면은 제가 이제 즐겨 듣는 팟캐스트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는 이제 매년 초에 공개 방송을 해요. 오. 사람들 진짜 많이 와요. 근데 또 되게 재밌거든요. 해외 방송이에요? 주로 미국 것도 한국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저도 진짜 해보면 진짜 재밌을 것 같다. 만약 하면 여기서 할게요. 그럼요. 네. 감사해요. 벌써? 대관 꼭 제가 영업하는 시간에는 동생은 저녁에 하고 저는 시계. 수업이나 플리마켓?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좋다. 그렇게 뭔가 공간이라는 게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일단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게 쓰면서 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땅이 얼마나 귀한 서울인데. 맞아요. 가로수길 여기서 이런 공간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갱남 땅에서. 갱남. 대관 문의는 010-3665 밑에 지금 나가고 있어. 앞뒤가 같은 번호. 앞뒤가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하게 되면은 또 나와서 홍보하세요. 도움은 안 되게 되죠. 주리 최근에 유튜브 올린 거 봤는데 보고 왔는데 요즘에 장미 6만 송이 바르고 오신다면
그거 덕분에 대만 여행을 갈 수 있게 돼. 왜? 아 이런 거 말하면 협찬이에요? 나이스. 좋다. 아니 그게 왜 비밀이야? 그거 얼마나? 아니 근데 거기 써놨어요. 거기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면. 저도 진짜 협찬 받아보는 게 꿈이에요. 그런 게 어떻게 와요, 근데? 그냥 메일이 왔어요. 뭐라고 해요? 그냥 뭐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이거 왜 비밀이요? 말해도 비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이렇게 하는 보통 근데 다 모든 몇 번 했었는데 그런 브랜드들이 다 똑같아요. 그냥 DM 오거나 아니면 메일 와서 자기네가 원하는 이미지랑 비슷하다 이러면서 뭐 헬스 뭐 제공하고 뭐 돈 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제품만 주는 데도 있고 하는데 괜찮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은 안 하는 거고. 근데 뭐 비건 브랜드들이 워낙 없으니까 좀 서포트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근데 장미 6만 송이면 좀 너무 많지 않아요? 좀 많긴 하죠. 근데 좀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비쌀만 할 것 같은데 6만 송이 뽑아가지고 채취하려면. 크림이 진짜 좋아요. 크림이 그래요? 진짜 좋은데 크림이 98,000원이야. 비싸네요. 너무 비싸서 내 돈 주고는 못 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저한테 구체적인 가격 같은 건 안 말해주셔도 되는데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할 때 있어서 그럼 그쪽에서 이제 내가 제품을 보내주고 돈을 얼마 주면은 내가 이제 내 영상에 담겠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원하시는 방향이 보통 있는데 저 대부분 약간 이 제품만 얘기하고 막 이런 거는 안 하고 만약에 그냥 보통은 근데 뭐 한 달 정도 사용해 보시고 괜찮으면은 노출해달라고 약간 그런 얘기. 그 정도의 그 여유를 주네요. 여유 주셔가지고 사용해보고 진짜 괜찮은 여러 개 보내주시는데 이 중에서 괜찮은 것만 안 괜찮다고 그냥 안 만들면 되긴 하네. 아니 그건 안 되죠. 그래요? 뭔가는 해야 돼요? 뭔가는 그래도 해야죠. 해야 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써보고 아니다 하면 그냥 물건만 받는 거고 아니 뭐 괜찮아서 이거 두 개는 소개하고 싶다 뭐 이러면은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이번에 또 물건도 보내주시고 하셔가지고 뭐 택배비는 자비긴 하지만 제 사비긴 하지만 뭐 이런 거 해서 뭐 주변 사람들한테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뭐 참여율이 저조하긴 했지만 그런 이벤트도 종종 할 수 있어서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주변에 비건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해준다 생각하는 그런. 부러워요. 뭘 저도 뭔가 선물할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존버 잘 하시고. 네, 존버 해야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카페를 갖는 게 꿈이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로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맞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찬물을 끼얹는. 찬물? 아니면은 조언 같은 거. 조언은 생각보다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일이 그렇지 않나요? 근데 모든 일이 그렇고 이거는 정말 모든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몰랐던 그런 건데 최소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돈이 있을 때 시작하라는 거. 수익이 없이 6개월 버틸 수 있을 돈.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자, 상권 조사는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좀 많이 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시작할 때 그런 내 위치나 그런 것들 정말 많이 조사하고 원가 계산 이런 것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걸 좀 천천히 준비하고 준비가 됐을 때 시작해도 정말 늦지 않다는 그러니까 무작정 시작하지 말고 저희는 정말 무작정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달려가긴 했지만 동생이 사정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뭔가를 해서 동생이 처한 상황에서 좀 벗어나는 게 많이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었고 그럼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을 좀 가지고 처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이제 준비 기간을 좀 가지고 좀 시간을 넉넉하게 가진 상태에서 하는 게 좋고 그렇고 만약에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만약에 고민을 하는 상태였다면 좀 더 이렇게 이렇게 딱
뭐지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결단결이라고 했어. 결단 거꾸로 말을 했었는데 결단력이 필요한 것도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좀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를 느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정말 유쾌하지 않은 손님들도 있고 그런 말도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한데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은 정신력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좋은 말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도 사실 말은 남들한테 못하고 있지만 들은 소리도 많고 한데 그런 거 안에서 그래도 그 사람들은 우리 집 가정사와 이런 상황을 다 잘 모르니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뭐 모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이 안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라는 그런 좀 마인드?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그것도 뭐 사실 어떤 일에나 또 해당이 될 수 있는 맞아요. 이거는 되게 그게 뭐라 해야지? 그런 좀 브로드한 경우인 것 같은데 약간 사공이 많아지더라고요. 사업을 한다는 게 주변에 사공이 너무 많아져서 다들 한마디씩 해요. 자기신만의 조언을 계속 부럽다는 말도 있고 어떡하니? 뭐 이거 해보는 거 어때? 저거 해보는 거 어때?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안에서 처음에 가졌던 그런 목표의식이나 느낌이나 브랜드 이미지 이런 거를 좀 확고하게 하는 해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주변에서 이거 해보면 어때? 저거 해보면 어때? 엄청 많이 말을 했는데 근데 친구가 이러다가는 너네 고춧가루도 팔겠다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사공이 많아져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거절할 건 쳐내고 받아들일 건 받아내야 되는데 그 확고한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파케하면서 주변 친구들이 야 너 이런 거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막 이런 조언을 많이 해줘요. 당연히 다들 뭐 좋은 이제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는 조언이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지만 정말 거기에 이제 계속 흔들리면은 이도저도 안 되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그 괜찮은 조언은 받아들이고 왜냐면 너무 거기에 완벽하게 귀를 닫고 있는 것도 되게 안 좋은 태도인 것 같고 맞아. 어느 정도의 피드백은 수용을 하되 자기의 어떤 뼈대 그런 거는 줄기는 지키면서 또 뭐 있나요? 어드바이스? 그 정도? 하이, so 됐네. 오케이. 카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지난번에 저희 마지막에 단문장답한 거 기억나요? 아, 네. 제가 질문이 몇 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읽은 적 없는데 어떡하지? 오케이. 근데 몇 개는 이제 아직 고정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네. 갑니다. 저희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나 책. 영화? or 책. 제일 최근에는 뭐 봤지? 샤잠 봤다. 샤잠? 그 DC 코믹스 샤잠 봤는데 재밌어요? 저 DC 코믹스 솔직히 마블은 좀 봤는데 아니 요즘에 마블에 좀 빠져가지고 원래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세계관을 좀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로 하나씩 영화 좀 도장 깨기 하면서 보고 있는데 원래 그 캡틴 마블을 보고 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나씩 좀 알아가면서 좀 거꾸로 가면서 재밌구나. 재밌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DC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샤잠이 개봉을 해서 이거는 DC 코믹스라는 거예요. DC는 뭐 배트맨, 슈퍼맨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잘 몰라가지고 그래 한번 보지. 만나고 있는 친구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 한번 보자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희 약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살짝 B급 코믹 플러스 한 방울의 가족의 약간 이런 가족 영화 이런 건데 저는 약간 B급 영웅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키게스 같은 좀 B급이라고 하면 누구는가는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병맛 개그 좀 섞여있는
히로 그 영웅물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샤잠 되게 재밌게 봤어요. 샤잠? 제일 최근에 본 거는. 오케이. 저는 약간 그 DC랑 마벨이랑 약간 몰라 그냥 저는 한 번도 막 그런 히어로물을 끌린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 하나도 안 봤어요. 어벤져스도 하나도 안 봤고 블랙팬서 한 봤고 아무것도 저도 안 없어요. 봤어요. 저도 거의 안 봤어가지고 네. 이제야 조금씩 보는데 약간 그거에 덕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런 거에 별로 흥미를 안 가져서 몰랐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좀 진짜 많이 아는 애가 설명을 해주면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맞춰지는 거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거 설명 듣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씩 보고 그런 것 같아요. 저 해리포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 심지어 해리포터도 1편밖에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경악하던데. 왜 게임이냐고. 이럴 수가. 그거 좀 충격적이다. 저는 해리포터랑 같은 세대여가지고. 저도 해리포터 세대예요. 저 다니엘 레드클리프랑 동갑이잖아요. 아니 뭐 TMI. 그래서 해리포터가 저 네이버 검색 잠깐. 정말 TMI인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해리포터가 그때 3권까지 나왔었나 그랬거든요. 불의 잔이 안 나왔을 시기였어 그때가. 근데 제가 6학년 때 마침 미국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어디였지? 뉴저지였나 필라델피아였나 어디서 무슨 다우전 아일랜드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무슨 볼드모트 호그와트 같이 생긴 그런 섬이 있어요. 그게 섬마다 무슨 이렇게 뭐 성들도 있고 집도 있고 막 이런 정말 몇천 개의 섬들이 있는 그런 데였어요. 그걸 배 타고 이렇게 유람선으로 보는 거였는데 거기에 무슨 호그와트 같이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 해리포터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6학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14살이 될 때 호그와트 간 거잖아요. 근데 저 딱 그 시기였고 근데 그런 데 가니까 설마 내가 호그와트 입학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온 거야. 약간 기억 조작을 당하면서 막 설마 엄마가 나를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TMI. 그래서 같은 세대를 공유했다. 걔가 입학할 때 나도 이제 입학할 뻔했다. 오케이, 이런. 근데 한국 와서 그냥 중학교 가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넷플릭스 올라오면은 보던가 할게요. 어쨌든 다음 질문. 이 질문은 사실 그때 주리 씨한테 한 질문인데 혹시나 그 사이에 좀 변화가 있을까 싶어서 다시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 불안할 때 돌파 노하우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리 씨가 저한테 글 쓰기가 약간 나의 그런 분출구 상담이랑 비슷한. 아직도 그래요? 요즘에도 글 써요? 네. 요즘에도 쓰고 있는데 요즘엔 진짜 간헐적으로 쓰고 있어요. 정말 간헐적으로 쓰고 요즘에는 불안할 때 근데 요즘에 그 이후에 별로 불안한 적이 좀 있었구나. 카페 준비할 때 굉장히 불안했어가지고 그때 태국 여행 한번 갔다 오니까 싹 나가지고 괜찮았다가 최근에도 이제 이별이 있고 나서 그냥 별로 막 엄청 우울하진 않았는데 제가 정신적으로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걸 하고 나서 계속 소개팅을 했거든요. 어떻게 소개팅이 계속 생겨가지고 소개팅을 계속 했는데 그 시간에 소개팅을 안 하고 좀 나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타인을 보다 보니까 바쁘게 살았는데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였나 봐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방을 한 달 동안 정말 청소를 못하고 쓰레기장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청소를 싹 하고 뭔가 스스로를 비우니까 이제 그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좀 청소를 하는 게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청소를 못하고 있어서 방이 더러우면 내가 좀 불안한가 보다. 그러니까 스스로 주변을 건들지 못하고 약간 그냥 누워만 있고 약간 이랬거든요. 요즘엔 청소. 그 얘기하니까 지금 머릿속에 엄청 여러 개의 회로가 돌아가서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뭐냐면은 제가
아까 주리 씨한테 요즘에 무슨 숙박 뭐죠? 스페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스페인 뭐 이름은 민박.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혜진이랑 차승원이랑 배정남이랑 이렇게 셋이서 하는 프로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숙박업소를 해서 그게 세팅인데 어쨌든 지금 술래잡기 스페인 어딘가 술래잡기 이제 닿는 그쪽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봤는데 한국인 3명이 이제 그 업소를 찾아서 이제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나눈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처음에는 가방에 진짜 바리바리 쌓아서 뭐 담요도 하나 두꺼운 거 챙기고 두꺼운 뭐 오리털 잠바도 하나 넣고 이랬는데 길을 걷다 보니 이게 다 필요 없는 거구나 하고 하나둘씩 버리게 됐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어떤 뉘앙스였냐면은 내가 걱정을 메고 왔는데 걱정을 하나둘씩 버렸다 약간 이런 뉘앙스였는데 주리 씨가 지난번에 이제 밖에 나와서 술래잡기를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배낭의 무게가 고민의 무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그 친구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되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아까 그 방청소도 사실 비슷한 얘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불안하면 방이 어질러지고 불안이 계속 쌓인다? 어쨌든 근데 그걸 이제 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상징적으로 불안을 버린다. 마음의 지도인 것 같아요. 방에 어질러져 있는 게 진짜 비밀번호가 뭐예요? 어디서? 지금 밖에서 누가 밖에 듣는 모든 사람이지 저 비밀번호를 알았어. 저희 화장실 비밀번호를. 근데, 마음의 지도? 마음의 지도고 마음의 상태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불안하고 번잡하고 하니까 내 방 하나 치울 힘도 없고 그런 정신력도 없고 한 생각이 들어서 확실히 방이 깨끗하고 이럴 때는 뭔가 항상 가뿐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돌아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방도 한번 치우고 청소기도 한번 돌리고 그걸 한번 내가 지금 생활하는 공간을 치울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마음에 좀 안정되어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돌아보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치우고 나니까 뭔가 딱 해결이 되더라고요. 인간 문제라든지 지금 내 머릿속에 있던 상황이라든지 그렇게 딱 뭔가 정리가 돼서 그날을 재밌다. 기점으로 그러니까 방의 그 정리정돈 상태가 약간 내 마음 상태를 어떻게 보여주는 다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소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방을 딱 들어갔는데 옷이 여기저기 그냥 널려 있고 그냥 원래 이 물건이 자기 위치에 안 있고 다른 데 있으면은 그냥 내 삶에 되게 무질서한 것 같다는 느낌을 하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뭐 다른 사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그럼 글쓰기 플러스 방청소네요. 이제는. 네. 하나 늘었네요. 오케이. 다음 질문은 아마 주희 씨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없었던 질문이었을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게 질문은 주희 씨가 어떻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지. 성공? 어렵다. 성공이란 단어.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공의 기준은 항상 제 안에 지금 딱 정확한 정의가 내려진 게 없어요. 제 안에 사전에서. 저도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사실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어떨 때는 그래 뭐 어떤 게 성공이지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뭐 워라밸이 있고 뭔가 그런 게 성공이지라고 생각하다가도 어쩔 때는 뭔가 역동적으로 자기 그런 거를 자아를 성취하면서 사는 게 성공이지 막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진짜 성공에 대한 기준은 너무 사람마다 다르고 저도 그거를 아직 잘 모르겠어서 내가 항상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공적인 삶을 살겠다는
그거 자체가 좀 스트레스인 것 같아. 그냥 왜냐면은 그 성공점을 살겠다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산다고 해도 그대로 되지도 않고 그거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충실하게 사는 게 성공적인 삶 아닐까. 그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되게 많아졌네요, 질문이. 그런가요? 이 질문 인기가 좀 있어요. 인기가 있는 건 저의 판단이고요. 스스로. 주리 씨의 완벽한 하루는 어떤 모습이에요? 완벽한 하루? 하루 일과. 완벽한 하루? 꼭 출근을 안 해도 되고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침대 하루 종일 말해. 진짜로? 아니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건 아닌데 정말 저는 좀 약간 생산적이지 않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라도 좀 생산적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정말 이상적인 하루를 말하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하루 그렇죠. 너무 완벽했어 이런 하루는 네, 본인 느끼기에. 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비현실적이면 안 돼요, 근데. 내가 한번 살아봤던 하루 중에서 오케이. 가장 현실적이 너무 좋았던 하루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 전에 사실 큐티를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큐티를 하고 큐티가 뭐예요? 이제 말씀 묵상 같은 말씀 읽고 이제 생각하고 뭐 이런 건데 큐티를 하고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을 한 20분이라도 뭐 러닝을 하든지 아니면 바이크를 타든지 운동을 하고 이제 회사든 학교든 가서 하고 좀 그리고 세 끼를 정말 완벽하게 건강하게 먹고 예를 들어 아침에 뭔가 옛날에 정말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이럴 때는 뭐 과일 스무디를 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먹고 점심도 도시락을 싸서 먹든지 이렇게 세 끼가 뭔가 와장창 하루가 아니고 정말 건강하게 챙겨 먹었을 때 그 기분도 사실 좋고 하거든요. 죄책감도 없이. 그래서 그런 걸 먹고 내가 좋아하고 맛있는 거를 정말 건강하게 잘 먹고 그리고 집에 와서 깨끗하게 씻고 정말 그런 샤워도 싹 다 하고 욕조에서 정말 그러니까 힐링하는 하루는 정말 욕조에서 그런 물 받아놓고 힐링도 하고 세수도 싹 하고 뭔가 뽀송뽀송한 이불에 딱 누워가지고 책 보다 자는 거 그게 저에게 생각하는 완벽한 하루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지금까지 많이 나온 그 질문에 나온 답들에서 크게 벗어나는 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뭐 산책이나 하루 세 끼 정갈하게 깨끗하게 먹는다, 깔끔하게 먹는다, 가족이랑 친구랑 시간 보내고 산책, 운동하고 대부분 뭐 밖에서 조금 뭐 야외에서 좀 있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책 읽다 자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책 읽다 자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모르겠어. 그냥 기절해서. 이제 팟캐스트 마무리할 건데 주씨 보고 끝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 주세요. 카페 홍보해야지. 어디예요 일단? 아니 솔직히 뭐 트루라이트 카페 이름. 트루 네이버에 투루 아니고요. 가끔 해시태그를 투루라고 하는 거. 트루. 트럭 할 때 트럭. 트럭 할 때 트. 럭키 할 때 럭. 럭이요? 트럭 라이프. 트럭 라이트. 트럭 할 때 트. 하루 할 때 루. 라이트. 빛 할 때 라이트 해서 트루 라이트고요. 트럭 라이트 아니고 트루 라이트. 너무 신나게 럭키 할 때 럭. 지금 인생의 흑역사를 쓰셨어요. 입을 이렇게 카페 이름이 럭시라고 안 되지. 트럭 라이트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오케이. 트루라이트. 네. 홍보하라고 해놓고 헛된 이름을 알려주고 있었어. 오케이. 트루라이트. 트루라이트고요. 술도 팔죠? 네, 저희 와인 팔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2시부터 오후 10시, 그러니까 12시 PM부터 20 PM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관도 가능하고. 대관은 정말 환영이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cafe.truelight 하시면 인스타그램 한데 거기로 이제 연락 주시면은 소식이랑 그런 건 가장 빨리 전하고 있는 게 인스타여서, 그럼 뭐 대관이나 뭐 휴관이나 그런 왜냐면 대관할 때는 영업을 안 하니까 그런 시간 같은 거 좀 수시로 확인하시면 좋아서 그런 거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가로수길 오시면은 저희 바로 옆에 마치레빗 있거든요. 마치레빗에서 샐러드 드시고 여기에 디저트 드시러 오시거나, 아니면 여기 옆에 칙피스라고 또 생겼는데 진짜 맛있어. 저 갈 거예요 일단. 몇 시까지 하지? 몇 시까지 하지? 아이씨. 10시면 다 될 것 같은데? 곧 가야겠다. 그 거기 옆에 또 있어서 비건 팔거든요. 그래서 그거 드시고 오시면, 여기 도산대로 17길인데 도산대로 17길이 비건 옵션이 많아서 성지에서 이게 딱 드시고 오시면은 딱 될 것 같아서 많이 놀러 오세요. 여기서 먹고 이제 딱 한강 가면은 그럼요. 코스죠. 그럼요. 여기 또 신사중이랑 현대고 사이로 나가면 한강으로 나가는 그 길이 있어서 거기로 쏙 가셔서 이제 또 친구들이랑 연인과 가족과 재미있는 시간 보내시면, 디저트도 테이크아웃 해가셔서 텀블러 가져오셔서 음료도 테이크아웃 해가시고 그리고 가기 전에 대관 꼭 하시고. 대관 하셔서 여기서 좀 시간 좀 보내시고 농담이고요. 그냥 네. 오케이. 네. 충분히 하셨나요, 홍보? 그럼요. 오케이. 저는 사실 친구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이 너무 자기 PR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다른 비건 그런 데에 비해서 내 홍보를 너무 안 하나? 그런 좀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라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케이. 주시 오늘 두 번째로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번에는 파케하고 흥해서 제가 대관을 해서 공개 방송을 또 하겠습니다. 그 엔딩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뭐였지? 제가 드랍다 하면 주시 맞아요. 네, 주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랍 더 밋.